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브루클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 뉴욕시의 5개 보로우죠. 맨해튼,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퀸즈, 브롱스, 이 중에 가장 비싼 동네 탑 20를 선정을 했는데 탑 10에 브루클린에 속한 동네가 2곳이 선정이 됐고 탑 20로 넓혀보면 무려 절반이 브루클린에 있는 동네예요. 오늘은 이 브루클린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각각의 동네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hat's in Brooklyn? 브루클린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업,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브라운스톤. 1900년도 전에는 맨하튼하고 브루클린이 별개의 도시였고요. 브루클린이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아주 강한 도시였어요. 맨하튼이 와이칼라 잡들이 경제를 이끌었다고 하면 브루클린은 이 블루칼라가 경제를 이끌었거든요. 도미노 슈거 공장 이런 것들로 예전에 그 제조업이 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던 도시에 분수물자 생산이라든지 어떤 수송 센터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군함을 제조하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브루클린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이 시기에 흑인 노동자,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까지 브루클린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아주 커다란 부흥을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한 공장주, 사업주들은 브루클린 안에서 그들이 머물 공간을 어느 곳에 마련을 하냐면 맨하탄의 로우 웨스트가 높은 데서 내려다 보이는 브루클린 하이츠라는 곳에 브라운스톤이라든지 빅토리안 양식의 저택을 짓게 됐죠. 그러면서 그쪽 동네가 브루클린에서 아주 부촌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어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면서 제조업이 주저앉게 되고 기존에 있던 군수공장,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갈 곳을 잃으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고 브루클린이 침체기를 겪게 돼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그런 슬럼화되고 아주 험한 동네고 이렇게 조망이 됐던 브루클린의 모습은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도 이후부터 1970년대 사이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ew York Magazine said Brooklyn is the new Manhattan. Oh, whoever wrote that? Lives in Brooklyn. 1970년대 이후에 브루클린이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많은 분들이 브라운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전에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브라운스톤 형태의 집을 많이 져서 거주를 했던 지역이 브루클린 하이츠, 그 옆에 코블힐스, 보름힐, 캐롤스 가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으면 브루클린에는 프로스펙트 파크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파크 슬로프까지 타운하우스 형태에 있는 집들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집들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정부에서 금융적인 지원도 하고 브루클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제조업 때부터 그쪽이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왔었고 집들을 워낙에 잘 지어놨었기 때문에 지금 가봐도 예전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브루클린 하이츠에서 바라보는 맨하탄의 야경도 너무 좋고요. 수변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요새 같은 페리가 많이 왕래하는 경우에는 맨하탄까지 배 타고 한 정거장이면 오게 되고 익스프레스 버스라든지 서브웨이도 잘 되어 있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맨하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까지 더해서 브루클린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토리컬 디스트릭트 구역들이 있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서 높은 빌딩이 올라가지 못하고 예전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역사적인 가치까지 더해져서 아직까지도 브루클린 안에서 가장 좋은 부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So you don't want to go to Williamsburg? We can go to Williamsburg. Eat your fish.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수변지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쪽이 공장지대였어요. 조선소도 있었고 설탕 공장도 있었고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해서 위치했던 곳인데 대표적인 지역이 덤보가 있고요. 윌리엄스버그가 있고 그린포인트, 조금 더 들어가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선셋 파크라든지 레드훅까지 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덤보, 윌리엄스버그, 그린포인트가 완전히 공장지대였고 조선소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사실 덤보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관광을 오시면 뒤에 있는 맨하튼 브릿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덤보가 이 이름 자체가 웃기잖아요. 미국 디즈니 캐릭터 중에 코끼리 같은 이름인데, 이곳에 거주했던 예술가들이 혹은 그곳의 거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운 언더 맨하튼 브릿지 오버패스라고 맨하튼 고가 다리 밑에 있는 지역 이름을 억지스럽게 줬는데, 주변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브루클린의 계속 유입 인구들로 인해서 이곳도 개발 압력을 받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라운스톤 형태의 고급 주택 지역이 커뮤니티들 중심으로 다시 부흥된 부촌이라고 하면, 수변에 있는 곳들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서 용적률도 많이 높여주고 조닝에 대한 어떤 리스트릭션도 많이 해제를 해주면서 지금은 아주 높은 콘도들이 올라갔고, 맨하튼의 좋은 지역에 새로 올라간 콘도들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윌리엄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고급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서 이전에 있던 그런 갤러리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고가의 명품 샵부터 시작해서 아주 트렌디한 브랜드들로 가득 차 있는 명소로 바뀌기도 했죠. Right downtown. Down. Downtown Brooklyn. Oh my God. 그리고 세 번째는 구도심의 재개발 그리고 내륙으로의 확장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클린 다운타운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요. 워낙에 행정시설들도 많이 밀집해 있고, 또 이전의 도심의 중심으로서 많은 상점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 50년대부터 이어졌던 침체기로 인해서 이 지역이 브루클린의 다른 지역이나 맨하탄에 비해서 많이 좀 낙후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변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이라든지 용적률 혜택이라든지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은 하이라이즈 콘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브루클린 타워 같은 경우에는 팔각형의 빌딩이 정말 웅장하게 올라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브루클린의 콘도를 보러 가시는 경우들도 계신데요. 텍스 어베이트먼트 프로그램을 받아서 20년 정도의 부동산 세금을 면제받는 빌딩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루클린 다운타운의 애틀랜틱 애비뉴 스테이션이라고 맨하튼의 타임스퀘어처럼 전철이 만나는 교통의 허브인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곳에 마침 바로 앞에 한 건물을 임대 중에 있어서 그 지역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보시죠. 저희가 지금 브루클린 다운타운의 바클레이 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틀랜틱 애비뉴 스테이션이라는 지하철역이고요. 이 빌딩은 바클레이라는 그 금융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지어진 빌딩인데, 브루클린 네츠라고 NBA 구단이 이곳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1년에 수십 건씩 공연을 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그룹으로는 BTS도 이곳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브루클린 다운타운의 중심이기도 한데, 이렇게 둘러보시면 구도심과 새로 올라간 저런 하이라이즈 콘도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침 이 바클레이 센터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빌딩을 저희가 임대 중에 있는데요. 1층은 월그린이라는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임대를 마쳤고요. 2층은 닥터스 오피스가 마쳤어요. 3층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루프탑을 식당으로 임대 홍보 중에 있는데, 내부도 층고가 높고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유동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부를 한번 직접 둘러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의 3층에 지금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6,3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니까 평수로 한 180평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달에 약 45,000달러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보시는 것처럼 3층인데 층고가 2개 층 높이로 높게 되어 있고요. 저 깊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뒷면에는 아까 보셨던 광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 정말 가시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새로 레노베이션 하는 빌딩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식당을 운영하기에 정말 필요한 그런 커머셜 가스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스토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임차인의 니즈에 맞게끔 맞춤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브루클린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주목할 만한 빌딩과 상층부에 있는 리테일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